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모의고사 네 번째죠, 벌써. 아유,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80여일 정도 남았나요? 그죠? 아, 참. 선생님이 4주 동안 매주 1회차씩 하면서, 참, 이제 선생님이 큰 도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계속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그 영어에서의 그 등급, 그 78, 79가 80이 될 수 있게, 88, 89가 90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라도 조금이라도 됐으면 선생님은 너무 큰 감사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시간 역시 또 간략하게 우리 했던 번호대로 그대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쌤이랑 또 마지막 네 번째 하면서 저 선생님이 네 번을 통해서 반복되게 푸는 방식이 저런 식인데 내가 조금 껄끄러워했던 부분을 좀 긁어주고 있었네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셔서 좀 느낌이 조금 더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내가 개념을 이 글에 대한 개념 해석 말고 이 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 쌤이랑 같이 또 한번 오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함축적 의미 추론인데요. 첫 번째 이제 솔로몬 아츠의 컨포머티 익스페리먼트라는 이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수능 실험인데 123명의 이제 백인 집단들의 남성이 있었어. 학생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참가하고 있다고 비주얼 저지먼트 스터디에 참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각각의 진짜 이 참가자들은 그룹에 놓여져 있었는데 6에서 8명의 액터들, 배우들과 함께 같이 놓여져 있던 거야. 그 그룹에게 두 장의 카드를 보여주고 한 장은 하나의 선, 또 다른 한 장은 세 줄의 선이 있었고 또 요청을 받았어. 말해달라고 크게. 이거 라인이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어떤 라인이 일치하는지를 좀 말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 그래서 나머지 액터들 그러니까 연기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연기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 뭐라고? 원래는 올바른 답을 처음 두 라운드에는 그렇게 주다가 세 번째에서 이제 12번째 정도 시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좀 분명하게 틀린 답을 확실하게 주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랑 맞아요. 맞아. 얘랑요. 맞아. 그것도. 근데 세 번째부터 저거 다른 건데 왜 맞다 그러지? 쟤네 둘이 왜 연결된다 그러지? 12번에 걸쳐서도 계속 왜 그런 대답을 하지? 라고 했더니 그 결과에 23명의 파티스판츠들 여기에 수치를 조금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총 123명의 참여자라고 했으니까 그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23명의 참가자들이 정확한 답을 주었고 72명이 confirmed last once. 그러니까 last once. 한 번 정도는 따라갔고 수능했고 5명은 항상 confirmed. 거기에 수능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수능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여기 있는 대충 수치만 봐도 한 100명이라 쳐도 한 100명 좀 넘는 수치 중에 약 70%가 넘는 수치가 한 번이라도 이상 수능을 했다라는 얘기의 실험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치의 유명한 이런 말이 있어. 따르고자 하는 수능에 대한 성향 어디에? In our society. 여기에서의 우리의 사회는 뭐겠어? 나 빼고 나머지의 배우들이 되겠죠. 이 배우들에게 있어서의 그 수능의 성향 자체는 너무나 강력해서 intelligent, well-meaning young people이라도 기꺼이 뭐하다? 콜을 white를 black이라고 부른다. 콜이라는 동사 특성이 뭐죠? 오형식 패턴으로서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아니 엄연히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검정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는 흰색을 검정색으로 부른다는 상징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 따른다, 순응한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 함축적 의미 추론의 내용이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실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우리가 도출을 하고 나서 이
실험자죠. 애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말의 일반화를 통해서 이 실험에서 전하고자 한 말이 무엇인고 하니라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기 한번 보시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흰색을 검정색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틀린 걸 말하게 된다라는 내용 아니겠어? 그래서 믿고 주장해버린다. 뭔가 그치, 잘못된 것을, 동격 전치사죠. 잘못된 걸 옳은 것으로서 무언가를 주장해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엄연히 틀린 건데 그걸 맞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도 전반적으로 3회와 비슷하게 이렇게 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친 듯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6월 모의고사가 원체 임팩트가 세가지고 9월은 그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난도를 낮출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치 값으로 우리가 보통 수능 낸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교육청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점수가 자기 평균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한들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글의 흐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어휘력 증진, 해석 연습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시고, 중위권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은 흐름 잡기 문제, 연결사에 맞춰서 그 연결사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단어의 성격에 맞춰서 그 단어의 성격대로 또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요지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문제에서 첫 문제의 소재는 우리들 각각은 makes our way through the literary work,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somewhat differently, 어느 정도 좀 다르게 말이야. 다르게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lines of poem. 여기서 포엠이 얘기하는 건 literary work의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시라는 거 한 줄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문장이나 문단, 이야기의 문장, 문단, 소설 같은 것들의 문장, 문단을 읽을 때 이 대화나 무대의 어떤 디렉션, 지시어들, 이 연극의 지시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화나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이해하죠. Text of the work accordingly to the extent of our past experience with literature. 이 문학 작품과 우리 과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어떤 작품의 글을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가 글이라는 건 소설을 쓰든 연극을 쓰든 뭐든 간에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경험에 맞춰서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만들어서 쓴 글 아니겠어? 그걸 또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쓴 글을 읽는단 말이지. 그럼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쓴 글을 경험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그 사람이 쓴 글의 경험을 이해해야 되겠지.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글의 전반적인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서 그 글이 이제 계속 문학작품이 우리의 어떤 글을 읽는 데 있어서의 삶의 경험에 영향력을 준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다가 잘리니까 좀만 더 올려볼게요. However, 여기 세목한 쳐볼까요? 하지만 근데 충분치 않아. 뭐 하는 것이 적절한 이해, 그 문학에 있어서의 그 적절한 진정한 이해에서는 충분치가 않아. 즉 필요하거나 escapable, inescapable니까 피할 수가 없어. 필수적이거나 피할 수 있어. 불가피해. 하지만 확실히 불충분하다고. 뭐에 있어서? 깊은 이해. 그 문학 작품들의 깊은 이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 즉 문학 작품이라는 건 분명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문학 작품의 이해 자체에는 어디에 있다? 그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얘기해주고, 부족하다. 문학 작품의 이해에 있어서의 진정한 이해는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감상의 배경 지식의 방해들, 배경 지식이 없었고요. 문학의 이해에 있어서는 주관적 반응을 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어떤 글을 읽는 반응을 넘는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 사람만 경험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전반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고, 그를 대조 이어서 자기가, 즉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에 주제문을 갖다 넣은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은 문 위에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유사하게 작품을 해석한다. 작품의 이해에 있어서 표면적, 함축적 의미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되는 것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거보다는 이제 그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한 그 이상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문학 작품의 이해에 독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2번 체크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23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짠. 자, 1960년대라고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 보니까 글이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에 보시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이라는 게 뭐에 기반이 되어 있다? 생물학에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겠어? 가난이라는 건 결국 유전이다. 그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뭘 묵살시키면서 환경적 영향력.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의 상징성과 환경의 상징성을 이제 고3 됐으니까 많이 익숙해지시겠죠? 요건 선천성의 의미, 요거는 이제 후천성의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필자의 의도의 자체에 사이콜로지의 전문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자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이제 글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대.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통념반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언급한 뒤에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처럼 however나 but을 통해서 그 뒤에 전개시킴으로써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뒤에 놓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but이나 however를 쓰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념을 얘기합니다. 1960년대의 통념은 이랬다. 가난이라는 건 바이올로지에 집중되어 있지 environment는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심리학자 이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대. 방금 얘기했던 이 관점을 이의를 제기했다는 건 but이나 however를 쓰지 않고도 방금 읽었었던 내용에 대한 반박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은 그 뒤에 언급이 되어 있을 거야. 뭐라고 주장하면서요? 진짜 더 플러스 형용사 하게 되면 형용사한 사람들이죠. PP니까 약간 disadvantage,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 사회는 뭐 해야 돼? 향상을 시켜야만 하는 거야. 자신들의 어떤 주변 환경을. 아, 나중에 그가 이런 걸 도입합니다. 뭘? 바이오 이컬러지컬 모델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이게 뭐냐면 위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는 거야? Interplay between genes and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유전적인 선천성과 환경적인 후천성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해서 꼭 극단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극단성 아니겠어? 그치? 이거다 저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게 아니면 넌 뭐 틀렸어, 이렇게 돼버리는 극단성.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게 바이올로지도 아니고 엔바이러먼트만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학자에 대해,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후반부에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유명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명한 말, 그가 했던 말, 어떤 특정 인물, 과학자, 이런 전문가들, 혹은 뭐 유명 뭐 정치 리더들, 성공한 사업자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의 말에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 필자인 나 자신이 이 글을 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말을 쓸 때 신빙성이 떨어지니 이런 유명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인용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 봐봐, 선생님이 얘들아, 아니야, 설탕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 설탕 선생님이 랜선 스승인 이 백모 씨 있잖아, 그치? 요즘 또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어쨌든 선생님이 말하면 뭔가 요리,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러면 네 몸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 음식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선생님이 쓴 글에 있어서 어떤 음식 전문가, 요리 전문가, 이 사람이 말하길 했을 때는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을 썼을 때 신빙성이 전문가들의 말에 인용을 하면서 신빙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는 거겠죠. 인용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이 녹아 들어가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아이가 적어도 한 어른 정도는 필요하다.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면 is irrationally crazy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즉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미쳐있는 이런 어떤 어른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를 담아내면서 그의 믿음을 잡아내면서 어디에?
transformative power of supportive relationships. 그렇지. 이런 어떤 지지해주는 관계에 변형된 어떤 힘 속에서의 그대의 믿음이나 혹은 enrich, 풍요롭게 해주면서, enrich its surroundings for healthy development. 그치.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의 어떤 풍요로운 주변 환경, 이런 것들, 지지적 관계나 이런 환경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었으니까 결국 뭐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의 인터플레이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즉 환경의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유전적 발현이라고 하거든요. 유전이 익스프레션 된다는 건 그만큼의 발현을 얘기하는 거니까 유전적 발현에 있어서의 환경의 영향력, 주변에 어른 한 명 필요하다. 또 하나 변형 지지해주는 관계라든지 주변의 환경이 꼭 필요하다. 그 유전적인 요소에서는 주변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3번의 그 해설 강의를 하면서 시간의 좀 효율성을 선생님의 해석이 조금 많아지면서 시간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처럼 간단한 필요에 있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의 위주로만 정답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다른 오답에 대한 선생님이 그 오답에 대한 어떤 헷갈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집어낼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이 정도로만 할 테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유튜브에 그 밑에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24번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부터 이제 이런 게 강조문이야, 얘들아.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고 얘기하죠. 비록 뭐뭐할지라도 주어가 동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결국 강조 포인트가 어디에 있겠어? 여기 주절에 있겠죠, 주절. 그치? 그래서 educating intolerance out of people,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용을 교육한다라는 것이 뭔가 효과 면에서 제한적일지라도 제한된 효과를 가질지라도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교육이라는 건 정말로 뭘 가지고 있다? critical, 비판적인 to play through the socialization, 이 사회화를 통해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비판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육의 필요성, 즉 비판적 역할의 어떤 특징, 속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와 대학은요 이상적 공간입니다. 뭐에 있어서 sustained friendly contact, 글자 그대로죠. 유지 가능한 호의적 그 접촉을 위한 이상적 공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국영수가사를 배운다라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그걸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두 번째지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진짜 국영수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적으로 사회성이라는 걸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도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60년대의 특정 연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에 대한 구체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이야기. 그렇다는 얘기는 필자는 여기서 필자가 할 얘기는 충분히 끝났다. 첫 번째 문장 강조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장 학교가 그런 이상적인 접촉의 사회화를 위한 접촉의 공간이다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에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앞에서 심지어 오늘날에도 교육에서의 접촉은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하거든요. 이 1학년의 룸메이트 UCLA의 이 쌍이 어떤 사람이냐면 were different race, 다른 인종의 사람인데 이 쌍들이 보고를 했어. 좀 더 comfort, 편하다. mixed race interaction.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이 섞인 인종의 어떤 상호 관계가 더 편하더라. 그리고 좀 더 tolerance, 참을만 하더라. 뭐에 있어서 서로 데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믹스드가 더 편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had more mixed race friends. 그렇지?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인종 간의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지금 무슨 생각 위에서 봤던 단어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소셜리제이션 계속 자꾸 내려오셨어요?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리고 좀 더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또 다른 인종과 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화이트 룸메이트가 쌍을 이루더라. 블랙이나 레티노 룸메이트와 이런 저 룸메이트들이 were also more tolerant, 더 인용적이고 참을성이 있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서 사실 그 적당한 피부색에, 그치? 검정색 머리카락이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흔한 우리, 그치? 조선시대부터 이어왔던 약간 되게 단일한 민족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이 인종 간에 섞여 산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안 그래요? 글쎄, 그 미국인들이 소위 인종차별을 할 때에는 블랙 다음이 에이시안이래요.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 생각 아니겠어? 뭔가 그 백인들 입장에서 저 인종들은 우리보다 하위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게 인종차별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섞여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통 그 하위 민족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반에서 같은 회사 공간 안에서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얼만큼 마음을 크게 둘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비교하기 좋겠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 갑자기 또 뜬금없는 얘기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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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신 거죠. 그렇죠? 선생님은 진짜 손흥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리고 믹스트, 소셜리제이션. 이게 학교가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담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전반적인 가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다양한 페어링이 짝짓기가 help performance enhancement. 이거 뭐가 빠졌습니까? 소셜리제이션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그치 함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다양한 페어링스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페어링 그 자체에 대한 효용성을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장벽을 만드는 거 바로 학교가 독립적 여전히 학교의 독립성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뭔 소리죠? 네. Learn together 함께 배우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답 함께 하자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이 서로 간의 인종들끼리 인터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었죠. 4번 학교의 역할 심지어 embracing intolerance 아니죠. 학교의 역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민족의 어떤 섞여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통합된 교실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위험이래요.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어법 문제로 한번 가봐야 될까요? 어법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글쎄요 3점짜리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은 한번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근데 얘가 왜 3점짜리나 될까? 생각해보면 후세에 대한 익숙함이 조금 덜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었나. 사실 뭐 정답 4번이었긴 했는데 한 문제씩 볼게요. 1번에 depend에 s가 붙었고요. 2번 문제도 use에 s가 붙었어요. use는 글쎄요. 얘는 일반 동사에 s 붙은 모양이니까 빼박 본동사의 수일치나 뭐 다른 형태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10중 8구 수일치죠. 근데 use 같은 경우는 명사 동사가 둘 다 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의 프레임 내에 이 친구가 동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관행상 파워는요. 인간의 어떤 협력의 인간 네트워크 연결망의 어떤 힘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 따라 있다라고 하니까 파워의 수일치니까 S 붙은 거 전혀 틀린 건 없죠. 뭐 이런 밸런스에 따라 있고 합니다. 뭐 문장이 잘 예쁘게 끝났으니까 본동사 역할밖에 할 게 없네요. 자, 2번 한번 보시면 맞게 쓰였습니다. 2번 한번 보시면 정부는 make worthless pieces of paper. 그리고 declares to them to be valuable. And then, 선생님 느낌 오셨니? and 다음에 동사 모양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등위 접속사 다음에 동사의 모양에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의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니 거버먼트가 한 행위 첫 번째 가치 없는 논문을 만들어낸 거. 두 번째 그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주장한 거. and then 그리고 나서 사용한 거. 그것들을 뭐 하는데 모든 것들의 가치를 담아내는데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이 병렬 A, B 그리고 C의 형태로서 정부가 한 행동 세 가지를 나열한 글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쟤는 똑같이 본동사로 쓰인 S 맞고요. 더불어서 병렬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얘는 똑같은 S 모양인데 수일치. 얘는 앞에 and가 있으니까 병렬 구조. 이렇게 보시면 문제 풀기 용이할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보면 using의 ing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요. 역시 문장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는 힘이 있어. 뭐 할? 강요할 힘. citizens to pay. 시민들에게 뭐 하라고? 세금을 지불하라고. force가 오형식 동사로서 make,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말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는 동사죠. 글쎄요, 되게 많은데 한 6개만 추려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ask, allow, cause, enable, force, encourage. 그 선생님이 이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는 물론 뭐 이 친구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want도 있고요, persuade도 있고, motivate도 있고, expect도 있고, require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많은 동사긴 한데 시험 문제로서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로 나온 동사들은 이 6개 동사가 빈출도가 제일 많았어요. 사실 목적어가 투동사하도록 동사하다, 요청하다, 허락하다, 야기시키다, 가능케 하다, 강요하다, 장려하다 이렇게 이제 외우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뭐 급하신 친구들은 뭐 일단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던 친구들은 이 친구들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빈출도가 제일 많은 동사들이었다라는 거였고요. 어쨌든 시험 문제는 아니었고 세금이라는 명사 뒷자리에 ing가 있다는 거 확인될 수 있겠네요. 세금을 지불하라고. 어떤 세금을?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겠죠. 명사 뒷자리니까 이 친구는 형용사여야 할 거고, 형용사가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밈에 있어서 ing 진행 현재 분사를 썼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를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맞구나라고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해석으로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세금이 사용하는 것이냐 사용되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세금은 사용되는 거잖아, 수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을 검산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뒤에 목적어의 확인을 해주신다면 능동으로서 맞게 쓰였구나라고 판단되실 수 있고, 더불어서 그쵸, 세금이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using에 사용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약간 포함되다 정도의 뉘앙스로 이러한 어떤 논문들을 사용하는 세금들을 지불하도록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능동 맞게 쓰였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으로 좀 잘리니까 가볼게요. 그래요. 정답 4번이었는데요. 계속정용법 뒤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어법에 좀 취약하신 친구들은 생김새나 그 어감이라고 하죠. 읽었을 때 이거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얘 정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새나 어감상이나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이 money라는 명사 뒤에 계속정용법으로 위치를 온 건 모양새는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관계대명사라는 이름하에 위치가 명사 뒤에서 형용사 자료로 매김을 했다라는 건 뒤에 문장 패턴 자체가 불완전해야 된다. 즉 여기서 불완전이란 주어가 없거나 동사는 있는데 주어 동사는 있는데 또 목적어 보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주어 혹은 목적어 보어가 빠져있는 형태를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주어를 파워라고 하고 동사를 growth라고 했을 때 물론 저 친구가 자타동사가 다 돼요. 성장하다도 자동사로 되지만 타동사로 재배하다, 기르다의 의미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의 의미로서 목적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생김새로는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해석도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정부가 통제를 하는데 이 발권이죠. 발권을 통제, 이 페이퍼머니의 종이돈의 발권을 통제합니다. 돈을 힘이 점차적으로 키워갑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돈이 힘을 키워간다는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안에 넣어봤을 때 말이 되냐 이건 거죠. 그러니까 파워가 여기 목적어가 여러분들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위치가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쓴 자리니 선행사는 이 목적어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힘은 돈을 기른다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지?
그럼 이제 그럼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도 아닌 거고 그러면 주격 목적격이 똑같은 위치도 아닌 거고 그러면 뭐에 힘을 줘서 봐야 되느냐?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무슨 관계야? 소유 관계라는 거. 뭐를 보시고 의라는 말을 넣어서 명사의 명사가 점차 커간다라는 의미로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grow는 자동사이고요. 성장하다 의미로. 그래서 돈의 힘이 점차 커간다라는 의미로서 정리를 해두셔야 의미상 맞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뭘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쌤이 도식화 시켜서 한번 써보면요. 선행사가 존재하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혹은 소유격 관계대명사도요. 둘 다 앞에 선행사를 취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야 되고 소유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앞에 명사의 뒤에 명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글의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색 어순이 좀 다릅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면 명확히 다른데요? 라고 하지만 선생님 여기다 덧붙여 써볼게. 내가 지금 주어 동사라고 표기해서 그렇지 사실상 주어의 품사는 뭡니까? 명사잖아요. 그럼 명사 동사의 어순이 이루어질 수 있죠. 또 더불어 whose 뒤에 명사 말고 이어순 말고 이어순이 나온다고 하면 명사 동사 어순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구분법은 뭐냐면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 동사가 언급됐을 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으면 걔는 위치가 되셔야 될 거야.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하지만 얘를 주어로 삼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목적어나 보어가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사실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주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목적어가 있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였어요? grows가 자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키운다라는 의미, 재배한다라는 의미는 안 어울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다의 의미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위치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만약 누군가가 5번입니다. 저항한다면 지금 동사 뒷자리입니다. 동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명사 자리. 그러면 대시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there is, there are의 뒤에 pieces까지, pieces of paper까지 주어로서 잘 나와 있으니까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죠. there is, there라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문장 보시고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법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어휘 낱말 추론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우리가 항상 3번 연속 그렇게 했듯이 첫 문장의 소재 특징 잡으시고 그 소재의 특징에 맞춰서 잘 이어서 내려가고 있었는지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쓰였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문장이 끝나고 또 다른 한 문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아무런 연결사가 없다면 둘은 같은 방향성의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안에 대조나 어떤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야 된다는 생각. 다른 연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연결사대로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게 낱말 추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은 조직들이 힘들어하고 있나요? poor leadership, 그러니까 형편없는 리더십에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 답은요, 개인에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근본적으로 flawed systems에 있다. for selection, 이 선택에 있어서의 결함이 있는 체계에 있다. 그러면 리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결함적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네. 그렇지? 잘못 뽑아서 그런 거다. 잘못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홍보를 해요. 촉진을 하죠. 직원들을 뭘 기반으로 해서 기술적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expertise, tenure, networking skills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 승진을 하죠. 승진을 시키죠. None of which. 근데 앞에서 말한 그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해요. 리더십의 능력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글쎄, 축구 선수 중에 누가 있을까? 아주 유명한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손흥민까지. 글쎄요, 이런 사람들 지금 그 선수로서의 커리어의 최정점을 찍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건 뭐 제 다음 시대가 오지만,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지금 기록상으로는 거의 뭐 최정점에 다 있으신 친구들인데,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잘하니까 이 친구들이 누굴 가르치기도 잘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도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 결국 리더십의 능력을 예측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승진시키는데 그 시스템이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플로우드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brilliant engineer, 그러니까 거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똑똑한 엔지니어가 부족할 거야. 뭐가 개인적 스킬이 부족할 거야. 뭐 하는데 필요한? 팀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상으로는 브릴리언트 할지라도 인터퍼스널 기술, 이게 저 리더십의 기술 아니겠어요? 인터퍼스널 기술은 부족할 것이다.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시스템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뽑는 과정의 문제인 것이다. 시스템의 문제다. 반면에 카리스마 있는 판매원은요, 애쓸지 몰라. 뭐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 사고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힘들어할지 몰라. 그러니까 각자의 부족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문제점들이 컴파운디드, 다 모아 합쳐지게 돼. 자신감과 어떤 자신감과 능력의 그 차이, 갭에 의해서 그것이 혼합이 되어지지.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직 이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능한 사람이 꼭 리더십의 기술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뽑는 과정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리더십의 능력치가 그만큼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뽑고 있으니까 여기에 결함이 있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구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 과도한 자신감의 개인들이 결국 승진이 되더라. 좀 더 어떻게? 빈번하게. 뭐보다? 겸손하고 유능한 그의 상대자보다 더 잘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거죠. 이 사람이 부연 설명으로 가볼게요, 바로. 그럼 여기에서 나온 loudest voice in the room,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 종종 drones out the most capable one,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뽑혀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과도한 자신감이 유능한 사람보다 더 종종 승진이 되어지게 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의 과도한 자신감은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 그치?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이어서 또 이 thoughtful leaders, 그러니까 사려 깊고 이런 사람들의 리더들은 who seek feedback, 불확실을 인정하고 피드백을 추구하는 이런 리더들은 종종 어떻게 되더라? 오버 에스티메이트 되더라. 이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오버라는 말이 플러스적으로 접근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가 큰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뭐 된다? 승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의 반면에서 진짜 사력 있고 피드백을 추구하고 불확실을 인정하는 정말 리더십 같은 이 리더십에게는 뭐가 된다? 그만큼 승진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을 때 오버이스티메이트는 원래 실력이 낮은데 그걸 좀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뭡니까? 소프트풀 리더스는 원래 큰데 그것을 뭐 한다? 낮게 보여진다라는 의미로서 이 맥락이 연결이 되셔야 그의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만 승진을 하게 되고 진짜 피드백을 추구하고 사려 깊은 이런 리더들은 그렇지 못하고 한 내용이다 보니까 오버가 아니라 언더에스티메이트. 그렇지? 그게 자연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들은 공격적으로 자기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3 지문 중에 또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 MBTI E인 사람들이 꼭, 그치? 엑스트로버트한 사람들, 막 외향적인 사람들이 보통 리더가 된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치? 꼭 외향적이어야지만 리더의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글도 있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뽑는 방식에 대한 잘못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과도한 자신감은 장주 승진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얘기니까 오버가 아니라 언더가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조직들은 우선시하게 된다 이거야. 단기간의 어떤 퍼포먼스, 수행 능력, 뭐보다는 지속적인 리더십의 어떤 개발보다는. 그래서 그들이 보상을 해주지, 회사들이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뭐 즉각적인, 아까 얘기했잖아. 뭐 단기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사람을 프라이어타이즈, 우선시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 결과를 전달하는 사람들한테만 보상을 주게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낱말추론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힌트가 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힌트가 되기도 해서 그 두 문장의 연결성을 계속해서 잘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휘력도 분명 필요합니다. 분명 필요하지만 이 글에 대한 흐름의 이해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30번 낱말추론이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31번 어떠셨어요? 31번 조금만 잘 읽어보셨으면 글쎄요, 이 글 안에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이 이 문제 딱 봤을 때 뭐야, 물론 이 문장만 딱 읽고 정답이 이거야 하진 않았어요. 이거 아니야 하고 나서 쭉 읽어가다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두셨는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스킨 인 더 게임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랬죠. 그죠? 스킨 인 더 게임, 뭐 게임 속 피부, 글쎄 뭔지 모르셔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알려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시간이 연장이 되고요. 그냥 스킨 인 더 게임은 하고 하시면 돼. 뭐다? 경제이자 민족의 원칙, 민족적 원칙이에요. 경제적, 민족적 원칙. stating, 뭘 말하는? 데디아를 말하는. 사람들이 stand to gain form of the activity, from an activity. 한 행동으로부터의 이익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should also, 또한 bear, 참아야 하다. 동사는 참다죠. 견뎌야 한다. 뭐를? 결과를 견뎌내야 한다. 만약 things go wrong, 어떤 상황이 잘못 흘러가게 된다면 그 결과들도 다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행동으로부터 내가 이익을 취했으면 그로 인해 잘못됐을 때 나타난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럼 뭘 보장하는 거야? 빈칸을 보장하는 거죠. 뭐에? 리스크와 리워드의 빈칸을 보장하면서. 리워드는 뭐야? 이익을 얻은 거. 리스크는 뭐야? 상황이 잘못된다면 내가 감내해야 될 그 결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야? 또이또이잖아. 또이또이란 말 아세요? 쌤쌤. 그치? 그러니까 뭐야? 리스크와 리워드에 또이또이.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아주 유명하게 시행되어지고 있어. 어디? 이 사람의 바빌론. 그러니까 바빌론의 예시가 원체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화를 또 얘기해주고 있는 글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일반화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어디였냐면 쌤 너무 멀리 갔다. 이런 거 봐봐. 앞서 말한 것들 사이에서 법 229는 말하고 있어. 데디아를. 만약 건설자가 그치? 건물, 집을 짓는다면 근데 부적절하게 지어. 그럼 그게 무너진다면 뭘 야기시키면서? 그 소유주의 죽음을 야기시키면서 말이야. 그럼 빌더는 would be put to death. 빌더도 어떻게 해야 돼? 죽음에 놓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감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던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리스크와 리워드의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1번, 리스크와 리워드의 판단을 보장한다? embodiment, reduction, confusion 전부 다 될 수가 없겠죠. 뭡니까 결국? 균형이겠죠. 균형, 그렇지? 리스크에. 그러니까 내가 지은 거에 대한 이득도 내가 취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손실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제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글의 내용이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밸런스가 정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32번. 먼저 빈칸 문장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빈칸 문장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있네요. 자, 빈칸 문장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examples, abound. abound가 동사입니다. abundant가 이제 형용사죠. 풍부한. 아마
글쎄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바운드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번던트는 많이 아시는데 어번드가 동사라는 그게 동사 형태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시는 풍부합니다. 뭐를 시사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1 is to 1, 2, 3, 4, 5분 다 뭡니까? 동사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투동사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면서 말하는 예시는 엄청 많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전체가 뭐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칸의 어려움에 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렇지? 그걸 생각하시고 읽는다면 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들은 배울 수 있어. 생각하는 걸 과학적으로. 하지만 인간들은 wired to think. 생각을 연결하기도 하죠. anecdotal 어떤 이야기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라는 걸 우리 모두는 다 경험이라는 걸 선호합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서로 뭐를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뭐? 분석에 걸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지금 다 뭡니까?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치? 경험의 중요성. 아마 you have a neighbor. 넌 이런 이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뭔가 열정적이야. 새로운 차에 대해서, 자기가 산 새로운 차에 대해서. 그리고 you decide to buy. 너도 사겠지? 똑같은 차를 무시하면서 뭐를? 리뷰. You read. 네가 읽었던 리뷰. 어떤 리뷰인데? could lead to more informed, wiser choices. 이 grounded in data. 어떤 데이터상 기반되어 있는 어떤 현명한 선택이나 알려져 있는 이런 선택 같은 것들을 이끌 수 있는 네가 읽은 리뷰들은 다 무시하면서 아, 저 사람 새로 산 차, 저 차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네? 그럼 나도 저 차 사야 되겠다.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나도 뭐 사고 싶은데 쟤도 뭐 사고 싶대. 근데 제가 먼저 샀네? 좋다네? 그럼 아이 좋다. 좋은가 보다 하고 확 사버리잖아. 그렇지? 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당신의 아이도 잠깐만 그럼 이 5월을 통해서 두 번째 예시가 이제 자동차 예시가 끝나고 두 번째 아이 예시로 이제 바로 들어가네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니까 한번 여러분들 해설지 보시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 있어. 이 선생님은 자기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그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처벌을 그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한테 그 처벌을 하는 게 이 아이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 채 계속 처벌을 한다. 왜? 자기도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내림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similarly 동그라미. 그럼 아까 5월 뒤에 있는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similarly 뒤에도 뭐겠어요? 세 번째 구체화가 되겠죠. similarly 뒤에 내용,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두 번의 예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셨다면 similarly는 걷어내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반대로 그게 이해가 안 됐다면 이 similarly가 오히려 마지막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뭡니까? 지금 두 번의 예시. 선생님도 또 자신의 선생님한테 받은 처벌을 내가 그렇게 해서 숙제를 해왔으니까 자신의 아이한테도, 가르치는 아이한테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보기를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게 32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아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이 어렵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걸 시사하는 예시는 많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읽은 게 examples 아니겠어? 세 개의 예시, 그렇지? 그러면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저 difficult를 달고 이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 뭐 하기란? 경험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difficult가 부정의 의미가 가미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그치? 그런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제 오버라이드로 적용이 되셨어야 돼요. 오버라이드가 이제 결국 무시하다, 이그노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적 측면, 우리의 어떤 생각에 있어서의 경험적 측면을 무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difficult를 얼만큼 잘 적용했냐의 그 판도가 3점이냐 아니냐를 결정지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한 글의 내용이었다. 정도만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3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은 뭐 초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중반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앞에 있는데 앞에 이 벗이 또 You may not realize, 넌 깨닫지 못할 거예요. 앞서 말한 그런 내재적 속성들이
속성들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for example이 바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얘가 이제 상위 개념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얘기해 줄 하위 개념이라는 생각을 좀 생각에 접목을 해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거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케이블, 파이프, 와이어와 같이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데 집 이웃과 연결해주는, 뭐 안 보이는 곳에, 지하에. 근데 연결, BTUN 아이디어, 그것처럼 너의 생각의 사이에서의 연관성, 뭐 소트, 필링, 감정까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아래 있다? 너의 일상의 인지 안에 다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넌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사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집 밑에서 안 보이는 데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내 생각, 사고, 감정도 안 보이는 어딘가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린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한다가 그 예시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예시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왔거든. 잘 볼게. 나는 의심해요. 필자는 자기는 의심한대. You've ever had a conscious thought. 그렇지. 내가 이런 의식적 사고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것에 나는 의심을 해. 무슨 말이냐? I don't trust Londoners. 나 런던 사람 신뢰하지 않아. 라는 이 말에 대한 의식적 생각에 대해서 나 의구심을 가져. 만약 내가 당신에게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뭐라고? 한 특정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make someone, 누군가를 좀 더 신뢰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뢰할만 한지를 네가 생각한지 안 한지를 내가 물어본다면 넌 아마 이렇게 아니라고 대답할 겁니다. 야, 너 런던 사는데 네가 런던을 살게 됐어. 근데 네가 갑자기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네? 그 말이 될까?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 그렇지? 당연히. 내가 런던 산다는 이유가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유가 됐으면 안 되겠지. 한국 산다고 뭐 하는지, 뭐 어떤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하지만, 여기서 하지만이 뭐가 되겠어? 이거 아니겠어, 이거? 하지만 연구가 보여준대.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결국 뭐가 되겠어? 네가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치? 하지만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뭘 보여줘야 되겠니? 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국 사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경우? 의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 어디 사람들에게? 런던 액센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런던의 억양이라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사투리가 몇 개나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런던 특유의 억양이 있나 봐. 그래서 이 억양의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갖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줬대. 그럼 결국 뭐에 대한 우리가 상위 개념을 읽은 거야? 뭐에 대한 하위 개념을 읽은 거야? 결국 우리의 생각이 의심, 즉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뭐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겠어?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뭐와 비교해서 people with accent from the northeast England, 이 북동쪽, 영국 북동쪽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런던 액센트 가진 사람들은 영국 사람이 더 좀 의심정한다. 일부 은행원들도 알고 있어. 이 성향을. 그리고 찾아냈어. 그들이 어떤 콜센터에서, 역셔예요. 이 지역에 있는 곳에서 찾아냈어. 이는 노스이스트 영국에 있거든. 왜냐하면 이 전화를 하고 있는 소비자 전화가 found the voice, 목소리를 찾아내. people they spoke to more trustworthy. 좀 더 신뢰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찾아내니까 참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런던 사람은 신뢰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3번. 이러한 속성의 행동들이 뭘 가지게 된다? 그렇지. 우리 행동 위에 영향력을 가져버리게 된다. 아니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 라는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다는 겁니다. 34번. 이것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글쎄, 통신회사 중에
통신 회사 중에 S 회사가 있고 K 회사가 있고 L 회사가 있잖아. 그리고 니네도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어떤 우리가 순위를 매긴다 할 때는 보통 그 고객 수 기반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이제 고객 수가 제일 많은 회사부터 보통 이렇게 나열이 되죠, 보통 통신 회사 같은 거. 근데 여러분들도 보면 S 회사의 그 옛날에 그걸로 또 이게 또 프리미엄 자기가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싶어서인지 그 뭐지 S 회사 특유의 그 처음 전화하게 때 띵띵띵띵 뭐 그 멜로디 있잖아, 그지? 그 멜로디가 들리냐 안 들리냐 가지고 친구들끼리 그 어린 나이에 그 그치? 뭐 스스로 뭐 자기가 프리미엄인데 아니나 별거 아닌데 그지? 결국 통신회사 인원 제일 많은 곳에서 그치? 안 좋은 일도 벌어나고 뭐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브랜드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소프트 드링크의 자이언트인 코카콜라는 뭐 코카콜라가 콜라만 만들지 않는 건 아시죠? 뭐 사이다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뭐 기타 뭐 오렌지 주스면 뭐면 음료들 엄청 많이 팔죠, 그렇죠? 이 회사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는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 이 코카 콘퀘스트라는 영화에서 우리는 코카콜라가 컨세이브드 인지되어 어디 애틀랜타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영화에서 코카콜라는 묘사되어지지 뭐로써 symbol of nationalism to the American people. 그러니까 코카콜라 하면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주의의 상징? 이건 너무 멀리 갔나? 우리나라도 그런 브랜드 있나요? 어쨌든 삼성은 코리아 브랜드 뭐 이런 게 있나? 아무튼 우리도 코카콜라 하면 그런 것의 상징으로 미국 사람들의 상징으로 보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1886년에 이후로 소다 자이언츠 이 회사가 결국 시행을 했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뭘 담아내기 위해서 이 시장을 가능한 한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지. 아, 국민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밀어붙여야지, 그치? 그런 거 있잖아. 스카치 테이프. 이거 원래 브랜드 이름인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쓸 줄 모르겠지만 그 스카치 테이프 좀 줘봐. 그럼 투명 테이프 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게 스카치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야, 원래. 뭐 그런 게 브랜드가 보통 이제 어떤 대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선생님 시절에는 여러분들은 뭐 달라고 합니까? 그거 다쳤을 때 붙이는 거. 우리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데일밴드 달라고 했거든요. 야, 데일밴드 좀 줘봐. 그럼 이제 데일밴드를 붙이는 게 이게 반창고거든. 그게 어떤 고유 명사가 돼버리기도 하죠. 뭐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경쟁이 들어왔을 때에도 코카콜라는 어떻게 했어? 밀어내버렸어. 뭘 통해? 이 모멘텀, 추진력. 자기네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수십 년 동안 형성해 놓은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누구야? 바로 소비자가 연관지어 코카콜라를 빙 어메리칸으로 연관지어 버리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펩시가 런칭을 하게 될 때 시장에 펩시콜라가 나와. 그러니까 펩시는 브랜드가 돼버렸어. 어떤 세컨 클래스 드링크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 그럼 여태까지 지금 소다 드링크의 코카콜라는 지금 얘가 한 전반적인 특징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의 회사를 나라의 어떤 이미지의 상징화를 시켜가지고, 그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가 들어와도 걷어낼 수 있는, 그치? 그러니까 나라의 국민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펩시를 사용하면 약간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좀 홍대병 걸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남들이 다 하는 건 또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다 코카콜라 먹어? 펩시가 나왔네? 난 펩시가 좋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코카파와 펩시파? 뭐 펩시는 너무 달아. 뭐 코카콜라가 청량하지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쌤도 약간 좀 있었어요, 예전에. 펩시 오면 약간 코카콜라는 뭔가 펩시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진짜 미국인은 코카를 마신다. 그치? 이게 지금 코카콜라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자기 나라의 어떤 마케팅을 전국화 시켜서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읽다 보니까 거의 다 읽었는데 내용이 재밌어서 그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예시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라고? 코카콜라는 그래서 identify 뭘 알게 된 거야? 어떻게 socio-economic gap이 existing between classes, 이 클래스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이 socio-economic 차이, 그 경제, 사회경제학 그 차이가 could be leveraged, 이용될 수 있는지, 뭐로써? positioning strategy, 그렇지. 그 자리 잡는 전략, align the brand with the emerging middle and the upper class American. 그렇지. 중상층 이 미국인들에게 등장하게 되는 이 브랜드에 할당된 그 위치 전략 같은 것들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 아까 선생님 통신사 얘기 잠깐 했지만 S 쓰는 것과 K 쓰는 것과 L 쓰는 회사에 따라서 어떤 그 뭐 여러분들끼리 계층을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미지가 그래. 쟤 L 쓰는 애, 쟤 S 쓰는 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선생님이 이 일을 10여 년 하다 보니 옛날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 코카콜라는 뭐 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홍보를 했어? 이 미국 안에서의 이 계층 차이, 그렇지? 계층의 어떤 차이를 홍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계층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죠. 35번은 이건 좀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의 소재 특징과 주제를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 두 문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찾아보자가 이 글의 핵심이었으니까 동물은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결국 뭘 가지고 있다? reciprocal altruism, altruism이 이타주의, reciprocal은 상호호혜주의, 뭐 이런 뜻인데 힘들잖아, 그렇지? 근데 저 소재는 진짜 많이 나오는 소재긴 해요. 2학년 때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호호혜, 상부상조의 어떤 altruism, 이타주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ltruism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이렇게 짝대기 뒤에, 즉 뒤에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저런 거.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야? 한 동물이 행동을 해, 돕기 위해, 다른 구성원의 종류에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걸 이제 reciprocal altruism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뭐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스스로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상호 호혜주의를 갖고 있냐, 남을 도와주는 이타주의적 행동을 갖고 있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를 각 번호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가정하지, 동물들은 이렇게 한다. 왜 하냐면 자기네들이 인지하니까. 그래서 뭐 본능적인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봐? 다시 보상하려는 어떤 제너러스티, 관대함을 어떤 다시 주고자 하는 감사의 표시로 보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뭐보다는 어떤 계산적이기보다는. 그래서 3번에서 소셜 스페이스즈 하고 나왔는데 사회적 종이라고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상호호혜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감사의 어떤 기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서 warnings others about predators,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포식자에 관해 경고를 하는 것이 may also reflect, 반영할지 몰라. 뭐를? 호혜주의 형태를 반영할지 몰라. 도움을 준다라는 게 핵심인데 글쎄 그래 뭐 포식자가 있어 조심해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비록 뭘지라도 그것이 뭐 없이 발생되는 거야? 감사의 기대로 발생하는 것 없이 발생되죠. 아니 방금 필자가 감사의 표시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없이 나타내는 것일지라도라고 한다는 건 언급이 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상호 호혜주의가 얼만큼 잘 나타내는지에 대한 글의 내용이었고요. 36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쎄 36번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36번도 보시게 되면 한 저명한 접근 방법이 있어. For reducing plane emission, 그러니까 비행기 탄소 방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줄이고자 하는 저명한 접근 방법이 있어. is swapping. 이것이 뭐냐면 swapping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existing jet fuel을 for sustainable aviation fuels or SAF.
그러니까 SAF가 되겠죠. 그렇죠? 이 SAF의 연료로 교환하는 것이다. 스워핑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연료 에너지를. 뭐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뭐 유지 가능한 항공 연료, 그러니까 비행기 전용 연료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걸로 바꾸면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요거의 꼬리물기로서 이어질 수 있는 말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A번은 대부분의 제트 소유자들이 spend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를 연간 사용합니다. 개인 비행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의 내용은 전적으로 뭡니까? 연관 관계가 없죠. 그죠? 지금 탄소 방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은 이걸 사용하는 것이라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갑자기 돈 쓴다라는 얘기에 대한 근거는 될 수가 없겠죠. 뭐 이게 비싸다는 얘기도 한 적 없고요. 그렇죠? 근거는 없었습니다. B번 보시면 하지만 for 명사가 to 동사 하기 위해서 SAF 생산자들은 need to overcome obstacles. 장애물들을 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탄소 방출의 방법이 뭐냐고요. 그렇죠? 그게 저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SAF 생산자들은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뭔데? 이게 뭘 발생하기 위해서인데? 디스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번의 가능성이 가장 가깝긴 했어요. 그렇죠? SAF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박스글 마지막에 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SAF는 만들어져. waste materials like used cooking oil, renewable crops like corn and 이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바이오 머처리얼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연료가 이게 무슨 저기 어디야? 그 화석 연료에서 끌어온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식용유라든지 이런 거 재사용한 가능한 작물 이런 것들에서 왔구나. 선생님도 캠핑 좋아하는데 그 캠핑할 때 보면 그 나무 집힐 때 착화제로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옥수수 먹고 남은 그 대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가지고 말려서 거기에다가 뭔가를 입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가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착화제에다 불을 붙여서 그 나무 밑에다 넣으면 그 나무 대가 되게 오래 타요. 그래서 그 오래 타면서 불을 지피는 데 있어 넣으면 되죠. 아무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오머처리얼스가 여전히 그래도 방출은 해. 카본을 언제? 탈 때. 하지만 growing these crops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이 putting up CO2 자체를 애트모스피어로 가는 게 상쇄되기도 하죠. 이런 방출 up to 86%까지 상쇄된단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저 한국말도 번역해 드려야 돼요, 요즘. 상쇄한단 말은 뭐야? 메운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 이제 퉁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상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방출은 하지만 그만큼 상쇄시킬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86%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 잠깐만, 이제 돈 얘기 아직 하지 않았는데 A번을 접근할 수 있겠나요? 그 대부분의 모스트 제트 그 비행기 소유자 오너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낸다? 비행기를 운영하는데 돈 얘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뭐다? CBA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B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발생된다는 건 86%의 상쇄 범위를 적용하려면 생산자들이 obstacle이 있겠죠. 그 obstacle을 극복해내야 된다 하면서 그 obstacle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적 비행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이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있구나. Cost of normal fuel, 일반 어떤 연료의 비용, 대부분의 비용의 어떤 3배까지 대부분의 에어라인스들이 won't even consider, 고려하고 있지 않아. Making the switch, 이 전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에 그래서 세배적인 비용적인 부분을 누가 대부분의 비행기 소유자들이 연간 어마어마한 돈을 사적 비행에 써야 하는 것이다로 연결이 되셔야 되겠죠. 여기 expensive하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미안,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은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3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많이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3점짜리기도 했고요. 왜냐면 소재 연결로서 연결하고 싶은
꼬다리가 있었거든요. 꼬라지가. 미안합니다. 그 뒤에 꼬랑지가 있었거든요. 그 꼬랑지가 너무 예쁘게 A에 붙지 않을까 해서 아마 여기에서 CAB로 하고 가셨던 친구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퀀텀 컴퓨팅 양자 계산 컴퓨팅은 뭘 나타내냐면 혁명적 접근을 나타내. 어디? Processing Information, 정보 처리에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컴퓨터와는 달리 그 양자역학 컴퓨터가 뭘 사용해? Bits of either 0 아니면 1만 쓰는, 그치? 1만 사용하는 이 컴퓨터와는 달리 양자역학 컴퓨터는 뭘 사용해? 퀀텀 비츠라는 걸 사용하고 커비츠라는 걸 사용한대. 이게 뭐냐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어디? 다양한 상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0 아니면 1 순차적으로 그 일반 컴퓨팅은 이제 전환이라고 하죠. 스위칭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컴퓨터에서 보면 무슨 뭐가 있잖아요. 그 컴퓨터에서 뭐죠? 그 쿼드 옥터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프로세싱 할 때. 근데 그 프로세싱 할 때 전환한다 그러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정도는 됐고, 퀀텀 컴퓨터의 특징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의 비트를 사용하는데 퀀텀 역학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한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게 되면 the parallel, the combination of parallel processing, 요게 특징이었어요. and interconnectedness, 똑같은 말이죠. 상호 연결성, 그 다음에 이 평행적 처리에 대한 어떤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이, 그러면 이 조합의 언급은 이 둘을, 얘는 지금 차이를 얘기한 거지, 1번과 2번의 지금 차이를 얘기한 거지 이 조합을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는 없겠죠. B번, additionally는 추가 연결사입니다. 추가 연결사.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반복. 이 쿼비츠가 entangled, 이렇게 막 얽힐 수가 있어요. 이 얽힌다는 건 뭘 의미하냐? state of the 쿼비트가 즉각적으로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쿼비트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의미해요. 거리와는 상관없이. 이게 추가적인 어떤 쿼비트에 대한 설명이 추가한 것 같은데, 계속 또 C번, 또 짧아서 다 나오네요. This means. C번은 이것은 의미합니다. 퀀텀 컴퓨터가 can explore, 탐구할 수 있는 많은 해결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구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뭐에서 많은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이걸로 연결되어 있으면 깔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B, C 조합이 없었고 얘 추가적인 내용,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추가적인 내용에 얽힐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건 이 둘의 차이만을 얘기하는 글에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퀀텀 컴퓨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던 C가 연결되는 게 가장 적합했다. 그래서 C번 마저 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탐구할 수 있고, 정통적인 컴퓨터는 must try, 시도를 해야 돼. one pass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통해서. 근데 퀀텀 컴퓨터는 어때? 탐구할 수 있어. 똑같은 얘기네요.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렐, 이 평행적 처리가 그럼 뭐야? 퀀텀 컴퓨터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 평행적 처리 능력이 makes 퀀텀 컴퓨팅을 어떻게 잠재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만드는 거야. 뭐에 있어서? 특정 유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패러렐 프로세싱 보고 흥분해서 여기로 바로 연결 짓는 경우, 그치? 여기 했다가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지막 내용이 어디였어요? C번의 마지막 내용, 퀀텀 컴퓨팅의 특징이었죠. 근데 퀀텀 컴퓨팅 안에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박스글에서 이 큐비트죠, 큐비트,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얘기의 플러스적인 내용으로서 뭐가 들어야 돼? 퀀텀 컴퓨터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큐비트가 그 뒤를 이어주고, 그 두 개에서 이제 전례 없었던 규모의 평행적 프로세싱이라는 걸 뭐가? 인터커넥티드니스가, 이 인터커넥티드니스가 허락해 준다. 그러니까 인터커넥티드니스 때문에 얘가 전례 없던 규모로 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뭐가 되는 거야?
조합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의 포인트는 조합이라는 부분으로 연결지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C, B, A가 그래서 정답이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패러렐 프로세싱 보고 그냥 패러렐 프로세싱 아까 보였으니까 소재 연결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라도 저렇게 나 소재 여기 있잖아 빨리 연결해줘 하고 이렇게 너무 대놓고 드러내고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항상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난도가 있었던 부분 아니었을까. 정답은 C, B, A 역시 또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인가요? 38번. 오늘 문장 삽입은요, 글쎄요, 너무 좀 단조로운 패턴 아니었을까? 한눈에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The more she talked to people, 그녀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그녀는 더 깨닫게 됐어. 뭐에 대해서? The women simply had a problem. 여성들이 단순히 문제가 있었구나. 그 회사에 뭐 그룹 프로포션. 그래서 그룹 프로포션이 뭔데?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어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의 비율이죠, 프로포션은. 그 비율이 뭔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핵심 아니었나. 그래서 뭐 이제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으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1970년대 이 사람이 운영하던 이 사람이 어떤 상담 컨설팅을 했어요. 큰 대기업에 그 헤드쿼터스니까 저기 어디야 본사 뉴욕에 있는. 그랬더니 거기에 300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다 남자였던 거야. 이미 비율이 깨졌죠. 근데 그녀가 누군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 하지만 처음에 일부 여성들도 고용을 했어, 판매팀에.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성들은 잘하지는 못했어. 계속 잘 이어지고 있죠, 그 뒤에. As they wanted to understand, 왜 그런지 이 사람이 가서 컨설팅을 해봤더니 조심스럽게 그 여성들, 그만둔 여성들한테 인터뷰를 해보겠죠. 역시 논리적 단자였고요. 그랬더니 문제가 그녀가 천천히 깨닫게 되었어. 문제는 뭐다? One of the ability. 어떤 능력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야. 바로 또 뭐도 아니었어. 문제는 또 내 컴퍼니가 일종의 어떤 dysfunc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또 문제가 이것도 아니었어. 뭐 회사가 어떤 그 잘못된 기능적 어떤 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니었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리고 오피스를 예로 들면, 자, 그럼 그 예시는 뭐가 되셔야 돼? for example이 바로 나왔다면, 그럼 방금 문제가 두 개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앞서 그 개인의 문제도 회사의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위 개념이 나와주셔야 되겠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근데 이제 10명, 12person들 중에 10명, 그렇죠? 10에서 12명들을 그 필드 오피스, 각 그 사무실마다 10에서 1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또 뭘 의미했어? 그 20명의 전체 회사에 여성이 20명밖에 없어서 전형적으로 이제 비율상 따져보면 어떻게 되겠어? 10에서 12개의 세일즈 퍼슨이니까 그 전형적인 세일즈 팀에는 남자 10명에 여자 1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비율 얘기하고 있죠. 그럼 비율의 시작점은 어디가 되셔야 돼? 4번이 되셔야 되는 거야. 글쎄요. 선생님도 이렇게 한번 쭉,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사실 나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고3 영어 정도의 수준에서는 경험만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글을 읽으시다면,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둬서 읽어야겠구나. 비율이 나와 있다면 숫자가 많이 나와 있을 텐데, 이런 의심도 조금씩 해보실 수 있거든.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에 대한 좀 중점, 이 뒷내용의 비율적인 대한 내용이 나온 부분이 어디 있나, 그걸 찾다 보면 이제 찾아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막 어렵다, 이런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39번도 비슷했거든요. 혹시 이 영상, 이 문제 39번 틀렸는데, 이 영상이 지금 이제 선생님 해설하기 전에 잠깐 스톱하고, 한번 그러면, 이거 볼까요? 하지만, 요즘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확인하고 있어 자기네 핸드폰을 하루에 수백 번씩 확인을 하고 있대. 그러면 뒤에 핸드폰에 수백 번씩 사용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가 나온 부분이 각 번호 뒷내용이 어떤 내용이 그걸 담고 있는지 1번부터 한번 잠깐 멈추고 포즈 걸어오고 한번 찾아볼래요? 포즈. 자, 찾아보셨어요?
어때요? 어디에 있었나요? 하지만 요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자기 핸드폰을 수백 번씩 찾아보고 있다. 오늘 아침부터 쌤도 수업 준비 좀 하고 그거 빼고는 핸드폰 많이 봤던 것 같아. 나도 요즘 쇼츠 세상이라 좀 무서워. 쌤도 수업 준비하면서 약간 좀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어쨌든 1번 볼까? 하지만 뭐래, 더 많은 사람들이 begin to buy them, 그것들을 사고 있다,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 그럼 수백 번을 보고 있다는 내용 뒤에는 좀 부족하겠죠. 2번 어때요? 오늘날 이 대시보드 스타일 자체가 시트 스타일이 멋지 셀링 포인트, 판매 포인트가 되고 있다. 핸드폰을 수백 번 보고 있다는 내용의 부연 설명으로 부족하겠죠. 3번. 처음에 오직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소유했다가 그 사용자들이 인터페이스가 클럼지하게 변했고, 하지만 브릭 라이크 디자인, 벽돌 모양의 디자인이 오버룩하고 무시되어질 만한 어떤 측면에서 역시 수백 번 봤다는 내용으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5번 어때요? 내가 유저 베이스, 그렇게 어마어마한 유저 사용자들의 어떤 기반, 앞에서 얘기한 지시 형용사가 수식해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메가가 의미하는 게 뭐죠? 많은 양을 의미하는 거죠. 하루에 수백 번 봤다는 거, 그치? 정답 5번. 그런 베이스를 해서 배드 인터페이스가 뭘 이끌어? 안 좋은 인터페이스는 생산품을 실패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백 번을 봐야 되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예쁘게 나오면, 그 사실 우리가 애플 아이폰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딱 그 펼쳤을 때, 아니 뭐 지금은 쌤이 봤을 때는 그 안드로이드가 너무 잘 따라왔어요. 진짜 따라왔다기보다는, 왜냐면 그 애플이 처음에 그 터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그 앱 등이 소리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약간 안드로이드는 버벅거림이 살짝 있다면 약간 그 애플 특유의 그 매끄러움이 있었거든요. 그 디자인도 깔끔하고 말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튼 그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예뻐야 뭔가 사용하는 맛이라는 게 좀 나잖아요, 그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애플과 구글이나 다른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의 돈을 뭘 추구하기 위해서? 슬릭, 스무스, 클린, 모던 디자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의 사용을 한다라는 것에 뒷받침 내용으로서 받을 수 있는 건 메가 유저 베이스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가라로 푸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 필요해요. 이렇게 특히나 박스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쉽게 나오잖아. 지금처럼 38번, 39번 사실 박스가 쉬워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어렵게 되면 좀 이제 또 단절을 찾자, 이제 거기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과 같은 경우는 긴 내용에 내가 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추론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뒤에 부분에 전략 없이 그냥 쭉 순차적으로 푸시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략 방식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쌤이 좀 공부를 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특징이 이제 멘터와 프리셉터의 차이점이거든요. 차이점을 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멘터는 그 멘티의 A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하지만 프리셉터는 뭘 강조해? 교습이나 어떤 평가를 강조하며, 이 교습 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뭘 기반을 둬? B한 관계에 있어서 뭐와? 멘터의 관계와는 비교를 해서 B한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멘터의 특징과 프리셉트의 특징만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글의 초반부는 그 멘터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오디세이의 어떤 이 멘터라는 사람이 현명한 친구가 이 떠나간 왕, 전쟁에 나간 왕의 자식을, 그치? 멘터가 이름이에요. 돌보고자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멘터였다라는 얘기인데, 멘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부터 했죠. 흔히 멘터라는 것은 reserved for long-term personal development relationship between less experienced person과 more experienced person,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 사이에서의 그 인간적, 개인적 발달의 관계의 장기적 발달을 위해 reserved, 나타낸 글의 내용이었다. 보는 데 뭐에 집중하면서, 그치? 이 도움이라는 것의 관계, being friend, 친구도 되며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도 되고 충고도 해주는,
이런 여러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집중을 한 사람의 어떤 경험이 많고 적은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또 프리셉터라는 설명은 이 in contrast 뒤쪽에 존재를 하고 있었죠. 프리셉터와 프리셉티의 관계는 보통 short-term 관계이며, and the preceptor도 has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있죠.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clinical performance, 그 임상적 어떤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가르침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의 확실한 차이는 뭐에 있습니까? 롱텀과 숏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멘토의 특징의 포커스, 먼저 멘티의 뭐에 집중을 한다? 퍼스널 디벨롭먼트죠. 퍼스널 디벨롭먼트. 그럼 퍼스널 디벨롭먼트에 해당하는 건 그 멘티의 뭐에 있다? 성장에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죠. 멘토를 지지해 주는 거에 집중한다? 성장이라는 말과는 좀 어때요? 훈육 아니고요. 슈퍼비전, 관리 아니고요. 발달 요구도 괜찮다. 그로우스나 디벨롭먼트가 좀 더 가깝겠네요. 얘의 지지보다는 발달이, 그치? 핵심이니까. 1번, 5번. 그런데 여기에서 둘을 비교해 봤을 때 그 개인적 평가를 한다라는 건 얘와 비교해서 어떤 관계였어? 아까 비교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길고 짧은 관계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멘토보다는 짧은 관계다. 그치? 요 의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이 flexible이란다 마지막으로 단어 flexible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뭐 융통성 있는, 구부러지기 쉬운 뭐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유연한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이 의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는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좀 담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lexible은 언제든지 상황마다 바뀔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융통성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 그치? 저 친구 융통성 있네? 라는 건 어떤 상황에 맞춰 잘 대응하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그 의미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대말, 깊은, 할수 없네요.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시고 41, 42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충분히 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해주시고, 오늘로써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에 해설 강의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회수 보니까 그래도 좀 보시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 한 문제 뭐 깊은 파해법을 이 4번의 어떤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 전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글을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꿰뚫어야 될 여러분들이 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항상 보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남은 한 80일 동안에도 충분히 등급 하나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힘은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진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나 요 정도 점수 때서 포기라는 게 아주 버리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나 요 정도 점수 때면 됐지 뭐 여기에서 생각에 멈추시면 진짜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영어라는 과목은 항상 마음속으로 2등급 이상은 내가 항상 안정권으로 잡아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정시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닥치고 1등급이죠. 그렇죠? 거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시고 듣기 평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 그 변수를 결코 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도 조금 불안한 친구들은 조금씩 관리해 가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드릴 말씀은 원치 많은데 뭐 여러분들 원치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파이팅 하시고 우리 나머지 한 80여일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선생님 볼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파이팅 하시고 좋은 점수 맞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